여러분은 뚜레쥬르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프랑스 감성의 이름, 고급스러운 매장, 갓 구운 빵 냄새. 어느새 우리는 이 브랜드를 믿고 먹는 K-베이커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 정말 정당했을까요? 디자인 표절, 점주와의 갈등, 정보 공개서, 누락, 그리고 상표권 전쟁까지. 심지어 CJ는 이 브랜드를 팔려고도 했습니다. 오늘은 프랑스 감성이라는 포장 속에 감춰진 뚜레쥬르의 진짜 이야기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뚜레쥬르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브랜드들의 대부분은 누군가의 창업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어릴 적 엄마가 만들어주던 빵 맛이 너무 좋아서 동네 작은 가게에서 시작한 꿈이. 하지만 뚜레쥬르엔 그런 창업 스토리가 없습니다. 1997년 CJ그룹의 외식사업부는 시장 분석부터 브랜드 기획, 제품 개발, 운영 시스템까지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며 하나의 외식 브랜드를 만들어내는데요. 뚜레쥬르는 그렇게 탄생한 브랜드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국내 베이커리 시장은 공장에서 찍어낸 양산빵이 중심이었죠. CJ는 여기에 도전장을 던집니다. 매장에서 직접 반죽하고 직접 굽는 오븐 프레시 시스템, 그리고 여기에 CJ1제당의 맞춤형 밀가루 기술, 전국 물류망, 식자재 공급망이 더해지면서 뚜레쥬르는 말 그대로 기획형 브랜드 제품이 되는데요. 이름도 감성적인 뚜레쥬르, 매일 신선한 빵을 매일 찾아올 수 있는 공간. 그게 바로 이 브랜드가 내세운 이미지였습니다. 뚜레쥬르의 성장은 눈에 띄게 빨랐습니다. 1997년 구리 교문동에 1호점을 열고 2004년엔 미국 LA에 진출하며 해외 시장의 문을 두드렸죠. 2008년엔 전국 1000호점을 돌파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빵집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뚜레쥬르의 성장은 대기업형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승리였습니다. CJ 제1제당의 식품 R&D를 통해 맞춤형 밀가루가 개발되고 품질, 서비스 청결을 기준으로 한 QSC 관리 시스템이 매장을 통제했습니다. 여기에 본사의 메뉴 개발과 마케팅까지 포함된 풀 패키지가 제공되었죠. 그 결과 전국의 골목마다 번화가마다 뚜레쥬르가 들어서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이 단지 성공을 위한 발판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에게는 조용한 갈등의 시작일까요? 뚜레쥬르가 커져가는 그 그림자 아래 언제부턴가 소송과 분쟁이 따릅니다. 1992년 서울 용답동 뚜주르라는 이름의 동네 제과점이 문을 여는데요. 뚜레쥬르보다도 5년 먼저였고 지역에서는 이미 프랑스 감성의 빵집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CJ 푸드빌은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브랜드를 기획하면서 뚜주르 측에 상표권과 매장 인수를 제안하죠. 뚜주르는 이를 거절합니다. 그러자 1997년 CJ 푸드빌은 관사만을 추가한 채 뚜레쥬르라는 이름을 내놓는데요. 뚜주르는 항상, 뚜레쥬르는 매일매일 단어는 달라도 브랜드의 인상은 묘하게 겹칠 수밖에 없었죠. 이후 뚜주르는 1998년 천안에 본점을 열고 천안 뚜주르로서 지역 명물로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상표권 분쟁도 천안 아산 지역을 중심으로 벌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뚜주르는 강하게 반발하며 양측은 결국 유사상표 소송에 돌입하고요. 1심 재판부는 뚜주르의 손을 들어줍니다. 뚜레쥬르가 후발 브랜드인 데다 이름 발음 의미 모두 유사하다는 판단이었죠. 결국 2007년 CJ 푸드빌은 천안 아산 지역에 15년간 출점하지 않는다는 신사협정을 체결하며 사건을 마무리합니다. 뚜레쥬르라는 이름 프랑스어로 포장된 이 브랜드의 시작은 사실 동네 제과점의 아이덴티티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조차 처음부터 빌려온 것이었죠. 뚜레쥬르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중 하나는 고급스럽고 감성적인 디자인인데요. 매장 인테리어, 포장지, 시즌 한정 제품들까지 소비자의 눈을 사로잡는 비주얼은 브랜드 경쟁력의 중요한 축이었죠. 하지만 그 감성의 일부는 단순히 빌려온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2009년 김연아를 모티브로 한 국내 일러스트 작가의 그림이 사전 동의 없이 케이크 장식 초콜릿에 사용된 사실이 알려졌고요. 2015년부터 2016년 사이에는 영국의 유명 일러스트 작가 짐 필드의 그림이 크리스마스 시즌 케이크 장식에 무단으로 사용되며 논란이 커집니다. 결국 본사는 해당 제품을 철수하고 사과문을 게재하며 사태를 수습했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디자인 실수 이상의 의미를 남겼습니다. 2019년부터 2025년까지 뚜레쥬르를 둘러싼 가장 반복된 키워드는 점주와의 갈등이었는데요. 2019년 한 가맹점의 위생 문제를 이유로 본사가 계약을 해지하고 식자재 공급까지 중단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점주는 이에 반발해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본사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리죠. 브랜드 이미지보다 앞서야 할 건 절차의 정당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사한 논란은 몇 년 뒤에도 반복되는데요. 2023년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점주에게 연체이자 24%와 원상복구비 1억 원이 청구된 사실이 드러나며 과도한 부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10년 계약을 보장받을 수 있는 갱신 권리조차 무시된 사례도 보도됐습니다. 본사는 임대료가 과도하다는 이유를 들어 계약 연장을 거부했지만 점주 입장에서는 계약 갱신은
본사의 선택이라는 구조가 또 한 번 확인된 셈이었죠. 뚜레쥬르는 상생을 말해왔지만 정작 점주들에게 남은 건 계약서와 계산서뿐이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2020년 7월 일부 매장에서 사용된 문구가 논란을 일으키는데요. 이거 먹고 백 사주세요. 여성 혐오적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 문구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강한 반발을 불러왔고 브랜드 이미지에도 적잖은 타격을 줬습니다. 하지만 본사의 대응은 다소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가맹점이 임의로 제작한 문구라며 별다른 제재 없이 관리 강화 방침만 발표하는데 그쳤죠. 2020년 9월 CJ푸드빌은 자사의 핵심 브랜드인 뚜레쥬르의 매각을 추진합니다. 뚜레쥬르는 당시 본사의 주력 수익원이었지만 실적 부진과 사업 구조 재편이라는 명목 아래 브랜드 자체를 외부에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이 알려지자 가맹점주 협의회는 강하게 반발하는데요. 우리는 팔려가는 상품이 아니다 라는 목소리가 나왔죠. 결국 매각과는 물론 구조적 이견까지 겹치며 해당 매각 시도는 철회됩니다. CJ푸드빌은 이미 2015년 미국에서 2006년 도입했던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브랜드 콜드스톤 크리머리를 정리한 경험이 있는데요. 투입 대비 성과가 저조했던 콜드스톤은 높은 고정비, 국내 시장에서의 부진을 이유로 도입 9년 만에 철수하게 된 것이죠. 콜드스톤을 정리한 후 뚜레쥬르까지 팔려고 했다는 사실은 브랜드 철학보다 수익성을 우선시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2021년부터 2022년 뚜레쥬르는 정보공개서 누락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습니다. 정보공개서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 희망자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문서인데요. 브랜드의 실적, 가맹 조건, 필요 비용, 그리고 무엇보다 법적 분쟁 내역이 담겨 있어야 하죠. 하지만 조사 결과 뚜레쥬르는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소송 패소 기록을 정보공개서에서 누락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에 공정위는 즉각 시정 명령을 내렸고 가맹 희망자에게 왜곡된 정보가 제공됐다는 점에서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뚜레쥬르는 미래의 기회를 보여줬지만 그 이면에 존재했던 리스크는 감춰졌던 거죠. 2025년엔 광고 모델 김수현이 과거 사생활 논란에 휘말리자 뚜레쥬르는 재계약 없이 광고 이미지 전면 삭제라는 소위 이미지 손절 방식에 빠른 대응을 선택합니다. 소비자 대상 이미지는 빠르게 조정했지만 정작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들은 오랫동안 방치됐던 셈이었습니다. 같은 해 뚜레쥬르는 압구정 직영점에서 무제한 빵 뷔페 행사를 진행합니다. 다양한 빵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이 이벤트는 SNS에서 빠르게 입소문을 타며 주목받았고요. 젊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체험형 마케팅으로 큰 화제를 모으죠. 하지만 곧 잔반 문제가 불거지는데요. 일부 고객들이 과도하게 빵을 쌓아두고 남기면서 행사 종료 후에는 테이블마다 다량의 음식물이 버려졌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장면은 그동안 친환경 포장과 ESG 경영을 강조해온 뚜레쥬르의 이미지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결국 체험을 내세운 마케팅이 브랜드의 신뢰를 깎아먹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뚜레쥬르는 어디에 있을까요? 뚜레쥬르는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매장을 보유한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입니다. 전국에 약 1,300개의 매장을 운영 중이며 해외 9개국에서도 약 560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매출은 약 6천억 원 규모로 CJ 푸드빌의 핵심 수익원이기도 하고요. 특히 미국과 동남아 시장에서의 확장을 가속화하며 미국 내 청의 매장 개설이라는 목표도 추진 중입니다. 수치만 놓고 보면 뚜레쥬르는 분명히 성공한 브랜드입니다. 이제 뚜레쥬르는 건강, 트렌드, 카페, 체험 요소까지 아우르는 복합형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슬로우 TLJ 라인업인데요. 고단백, 저당, 천연 발효종을 내세운 건강 중심의 프리미엄 제품들로 신선함과 차별화를 동시에 잡으려는 전략입니다. 커피와 디저트를 결합한 카페형 매장을 확대하며 국내외 시장에서 강화하는 중이고요. 소비자들이 단순히 빵을 사는 공간이 아니라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 매장을 재구성하고 있죠. 여기에 시즌 한정판 제품, 셰프 및 연예인과의 협업 제품까지 더해 신제품 마케팅을 강화하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이제 소비자는 단순히 맛만 사지 않습니다. 경험과 이미지까지 함께 소비합니다. 뚜레쥬르는 그 흐름을 누구보다 빠르게 감지했고 놓치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죠. 뚜레쥬르는 최근 몇 년간 브랜드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변화로는 친환경 포장자의 도입이 있습니다. 일회용 대신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를 사용하며 지속 가능한 브랜드로의 이미지를 쌓아가고 있죠. 국내 농가와의 협업도 꾸준히 확대 중인데요. 예를 들어 무농약 딸기를 연간 수억 원 규모로 구매하며 로컬 생산자와의 상생을 실천하고 있고요. 뚜레쥬르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뚜레쥬르는 과거의 모습일 뿐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 지금의 뚜레쥬르는 단순히 이미지 회복이 아니라 신뢰 회복을 향해 방향을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진짜 변화는 숫자가 아니라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뚜레쥬르도 잘 알고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의 뚜레쥬르 다시 믿을 수 있다라고 보시나요? 혹은 아직 풀리지 않은 숙제가 더 많다고 느껴지시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이야기가 다음 브랜드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브랜드의 진짜 얼굴을 밝혀내는 힘이 됩니다.